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IT에 대한 동향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라마2 이게 또 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요즘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참 헷갈리네요. 이건 그렇죠. 어떤 서비스일까요? 말씀하신 라마2면 라마1이 있었겠죠. 네. 실제로 이제 라마라는 게 뭐냐면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회사의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 네. 그러니까는 언어 모델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들이 대화를 아주 잘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맨 처음에는 오픈 소스로 공개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네. 4개월 전에 이게 유출이 됐었어요,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강제 오픈 소스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페이스북이 메타 이제 그 라마 2를 내면서 예전과 다르게는 아주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 별도의 웹사이트도 만들고 연구 결과도 만들고 이걸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하면서 거대 모델의 두 번째 버전을 아예 이제 무료로 풀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논문을 보면 지금 이제 이거를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쓰게 될 리소스나 이제 데이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70억 개짜리, 그 다음에 최대 700억 개짜리 이렇게 한 세 가지 모델을 냈습니다. 이제 70억 개, 130억 개, 70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700억 개짜리는 본인들이 이제 논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GPT 3.5에 근접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유료로 쓰고 있는 GPT-4 말고 무료로 쓰는 버전인 GPT 지금 버전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네. 오픈 소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챗 GPT 같은 약간 인공지능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챗 GPT는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쳐서 쓸 수 있는 형태라고 치면 챗 GPT를 만든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그 네. 언어 모델을 GPT 뭐 3, 뭐 GPT 3.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언어 모델이 왜 중요하냐? 이 언어 모델인데 제가 앞서서 오픈 소스라는 얘기를 네네. 드렸잖아요. 오픈 소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이게 어떤 구조로 있는지 소스 코드까지 다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버전이 지금 있는 챗 GPT 3.5 버전, 그러니까 초기보다 더 좋은 3.5 버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챗 GPT 3.5 정도의 버전을 쓸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엄청난 이제 그렇죠.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T를 쓸 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소위 말해서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제가 그거를 뭐 고쳐달라고 잠깐 얘기하면 그때만 고치지 이게 서비스 전체에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언어 모델을 이제 아예 모델을 받고 거기에다가 특정 내용을 넣거나 특정 튜닝을 하면 아예 저희 집에서 돌아가는 이런 언어 모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라마2를 오픈소스로도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네.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제 제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픈소스랑 상업적 용도랑은 원래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상업적 용도까지 쓸 수 있게 이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라마1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되게 기대하면서도 아쉬워했었던 게 소스는 다 오픈이 됐는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돈 벌려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거는 막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우회 조건이나 제약 조건을 갖고 어떻게 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쨌든 좀 불법적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상업적 용도까지 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용도로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파생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AI 있잖아요. 네. 그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모델을 본인들이 수십억 들여서 만든 걸 그냥 무료로 풀었어요. 네. 무료로 풀면서 그들이 그걸 이제 AI의 민주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 좀 찾아보시면 그림 그리는 AI가 정말 수백 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네들이 모델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디퓨전을 본인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서 튜닝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생성 AI 얘기할 때 야, 이게 메타가 진짜 이 오픈 AI를 이제 그 오픈 소스로 이 라마를 제대로 풀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면서 제가 얼핏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던 네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워낙 모델이 예전엔 크고 방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양이니까 이거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제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이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아쉬운 상황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삼성이 아니라 퀄컴 있지 않습니까? 네. 퀄컴하고 메타가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2024년부터 이 퀄컴의 모바일 칩이나 PC 칩에 말씀드렸던 이 언어 모델을 이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챗GPT 같은 걸 쓰려면 무조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안에 이게 탑재된다라는 얘기는 스마트폰에 뭔가 통신이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안에서 뭔가 대화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AP,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의 두뇌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이 퀄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시리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날씨 알려줘 이런 거 말고 단순한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퀄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성에서 만드는 전화기든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어떤 폰이든 뭐 이제 애플은 좀 열애로 둔다고 치고 다양한 안드로이드 폰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앱을 컨트롤한다든지 뭐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를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화할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퀄컴이 단순히 요즘에는 보면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탑칩들 이런 거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대화하는 자동차,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전격 대전 키트랑 얘기하듯이 이런 형태까지도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 AI사에게는 영향이 네.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은 최근에 GPT-4가 좀 오히려 멍청해졌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어제 관련된 또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GPT-4가 처음 나왔을 때 와 뭔가 정답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정답도 잘 못 맞히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가 온라인에선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거를 500개의 질문을 갖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능이 떨어졌어요. 성능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 GPT-4 같은 경우도 그 GPT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밑에 버전의 날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을 얘네들이 계속 튜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더 좋게 만들려고 튜닝을 하는데 그 튜닝 방식 중에 이제 최근에 한 업데이트 튜닝이 좀 예전보다 오히려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튜닝의 형태들을 보면 오히려 좀 안정성을 높이고 또 이제 챗GPT 만든 오픈 AI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한 거거든요. 뭐 모델을 분리한다든지.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그냥 결과가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럼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의 그 챗GPT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드 AI다 이런 식의 비난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겨서 이거 성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쪽에서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을 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구자들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소스 코드를 볼 때 어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오해가 나오면 본인들이 풀 수가 있고 네. 또 본인들이 튜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위력이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이제 누구나 고치고 튜닝하고 더 좋은 걸 또 올릴 수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AI는 본인들 혼자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좀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고 욕먹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과연 또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에서 근데 라마2를 발표를 했던데 물론 네. 메타 주가도 소폭 오르긴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약간 그쵸.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역대 볼 수 최고치를 있을까요? 또 기록하기도 네, 했었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엇갈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여기서 여담이긴 하지만 이래서 이게 예측하는 사람하고 이제 주식 사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마이크로소프트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외부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비즈니스 잘하는 건 바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항상 그 전부터, 그러니까 메타 시절 말고 페이스북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구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취약점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뭐냐면 본인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본인들도 돈을 벌지만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들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연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인프라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인프라 활용할 때 제가 그 언어 모델을 우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느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픽 카드도 엄청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집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또 전기세도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활용한다? 그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이번에 어떤 전략을 썼냐면 기업들이 우리의 언어 모델을 제대로 쓰시려면 본인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도 좋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세요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한 게 이제 제일 네.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휴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또 튜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최적화된 걸 갖고 내가 마치 챗GPT 같은 서비스를 그냥 클라우드 안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메타한테 돈을 안 줘도 돼요. 근데 클라우드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뭔가 클라우드를 쓰면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혜택을 받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날 당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네, 코파일럿 맞습니다. 가격이 좀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도 약간 코파일럿의 약간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놀라웠잖아요. 뭐 엑셀도 자동으로 해주고 워드도 막 자기가 써주고 PPT도 막 말만 하면 다 붙여주고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비공개로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어떤 공개를 했느냐? 언제 나온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엄청 비싸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엄청 싸다고 하기도 뭐한 딱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그렇죠. 월 3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 30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또 치면은 한 뭐 예를 들면 환율 한 1,400원으로 치면은 얼마죠? 한 72,000원 정도 하나요? 그죠? 갑자기 52,000원이죠. 네,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요. 5만 원 네. 정도. 5만 원 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만 원짜리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B2B 기업들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예를 들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걸 쓸 때 이미 내고 있는 돈이 있어요. 뭐 이미 내고 있는 돈은 인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인당으로 지금 제일 싼 게 한 15,600원 정도고 네. 비싼 거는 한 4만 원이 넘어요. 그럼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치면 거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들이 지금 기업들이 한 명 내는 값에 곱하기 2 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당 가격으로 45,000원 정도 내서 기업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기능까지 쓰려면 또 한 4만 원 정도, 45,000원 내니까 2배 정도의 매출이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재밌는 게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프라이스 테이블이 나오지 않았고 네. 기업에게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를 한 명이 쓰는 게 아니겠죠. 그럼 여러 명 쓰겠죠.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치면 45,000원씩 100명이 쓰는 조직이 이제는 이제 곱하기 2만큼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더하겠고 10,000명이라고 하면 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코파일럿을 모두 다 쓰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보다 최소 기업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어떤
곳들이 결국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메타도 네. 그렇고 참 여러 가지들을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현황들이 어떨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언제 나오냐 얘기가 계속 맞아요. 있었어요. 뭐 하반기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날짜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8월 24일에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럼 어떤 특화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50년치 뉴스 또 9년치의 네이버의 블로그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래서 네. 이걸 갖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어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또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과 제휴하겠다는 건데요. 실은 저희 아는 이제 저희 회사에 또 관련되신 분이 네. 이 하이퍼클로바를 직접 시연하는 걸 보고 오셨어요. 아, 정말요? 네. 성능이 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한국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부와 기업에게 구축형 서비스로도 이걸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축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라마처럼 뭔가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회사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가 잘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상당히 친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결국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 그 하이퍼클로버 기반의 생성형 메신저 서비스가 이제 바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가 그 안에서 라인웍스라고 그래서 마치 구글로 문서 작업하는 것처럼 네이버 안에서도 문서 작업하는 툴들을 기업들에게 유료로 팔고 있는 게 있어요. 서비스로. 네. 거기에도 이제 생성형 AI가 붙을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툴들을 쓰듯이 구글의 툴들을 쓰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다양한 툴들을 한국어에 좀 더 최적화되는 형태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꼭 8월 24일 날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이 AI를 계속적으로 특화하고 있는데 꽤 성능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다른 해외 것들이 더더더 요즘에 성능이 좋아졌다는 너무 빠르게 것입니다. 좋아지죠. 네, 너무 네. 빠르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내주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 프롬프트가 이제 입력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에 있는 오픈 소스들 역시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아니면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차이는 이제 그 두 가지는 저작권에 있어서 계속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까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 라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칼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 저작권에 문제 없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계속 학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처음에 속도는 느렸지만 앞으로 갈수록 오히려 상용화나 비즈니스적으로 쓸 때의 문제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그렇죠. 계속 줄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향후에 생성형 AI 시장 어떻게 좀 변할지 동향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언어 모델이 이렇게 좋은 게 풀렸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또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어제 또 LG에서 아주 큰 언어 모델을 또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특화된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는 의료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한다고 했고요.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 역시도 이제는 본인들이 언어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네. 그걸 갖고 또 추가적인 특화 모델을 나올 거기 때문에 바이아우로 이제야말로 정말 생성형 AI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말 게임 체인저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소장님 말씀이 더 기대되는 그런 모멘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